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시간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또 산 넘어 산이죠.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알아봅니다. 베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불확실성의 제거로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의 금융시장은 워낙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전까지만 해도 그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호재이고, 또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반대로 채권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분석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는 양당의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과 같은 불황을 타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크게 상반된 두 가지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건데,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그 이론의 바탕을 둔 주장입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민간 부분이 위축이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과거 미국 1930년대 대공황이 바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왔다는 그러한 주장인데, 최근 미국, 일본에서 쓰는 정책이기도 하고 또 미국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1930년대 유명한 경제학자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에 바탕을 둔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는 사이클이 있게 마련이고, 경제가 화랑이 되다 보면 또 과열이 되고, 과열이 되면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경제는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투자가 솎아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투자를 잘못한 기업이 망해야 다시 또 경제가 살아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중간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한 개 기업이 망하지 않고 또 그 결과 좋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즉 최근 20년 동안 일본의 장기 불황이 바로 이런 결과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정책이기도 한데, 언뜻 들으면 어느 것이 맞는지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아마추어 경제학자가 돼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느 주장이 옳다기보다도 어떤 정책이 주 정책이 되고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재선을 성공을 함으로써 기존의 정책이, 그 결과는 기존의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 정책, 즉 돈을 푸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영향인데, 최근 들어서 양적 완화 약발이 다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었던 것을 막아준 것을 보면 이러한 효과는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좀 구조적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어떻게 보면 재정 절벽 위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재정 절벽 위기가 사실은 아무리 미국 양당 간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됐다고 하더라도 절벽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그리스 사태 때도 그랬듯이 조금 위기설이 나오고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즉 위험 스위치가 꺼지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잊혀질만 하면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반대로 좀 위기설이 불거지면 주식을 사고 또 해결이 되면 파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중국의 권력 이양 과정이 시작이 됐고요. 네. 외환 시장이나 또 금융 시장에도, 원자재 시장 같은 데도 변화가 좀 있을지 향후 흐름 좀 봐주시죠.
중국은 지금도 이제 권력 이양 중인데 중국은 이제 민주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약 같은 것이 없어서 뭐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러니까 정권이 이양된 후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예상은 중국이 이제 정권 이양이 되고 내년 2013년이 돼서는 과거와는 달리 좀 민간 소비 위주의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경제 정책을 취할 것으로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요즘 분석은 이러한 정책이 이미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그러한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정책의 영향은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입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자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재를 수입해서 내수를 하는 이러한 회사 중에서는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그 커피 중에서도 로부스타 품종의 커피 가격이 이제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의 풍작 등으로 인해서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종은 특히 이제 고급 커피가 아닌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료인데 그러다 보니 동서 같은 이런 이제 회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유형의 회사들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화 추세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일본의 전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경쟁국가 대비 환율이 갑자기 2배가 돼서 5년 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회사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갑자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달러 대비 1,100원에서 갑자기 6,700원이 돼서 5년을 유지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 경영을 잘하더라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일본에서 대놓고 개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세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 트렌드가 크게 변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있는데 조금 이제 추세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추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식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ETF라는 것도 하나의 주식입니다. 하나의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ETF 같은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적인 이제 자금 흐름 또 원자재 시장 동향까지 봤고요. 종목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방향성을 띠지 않는 장세기 때문에 종목 공략이 어렵죠. 이럴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은. 예, 특히 최근 중소형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대형주가 속한 업종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종목을 고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식이 오르려면 회사가 성장을 하고 매출이익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이제 맞는데 꼭 그런 경우만 주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주가가 너무 싸도 항상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한국공항입니다. 이 회사는 대한항공이 속한 그 한진그룹의 한 계열사인데 그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 주요 해외 항공사 이제 정비를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영업가치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 그룹의 계열사다 보니까 S-오일이라든지 한진해운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가치는 사실은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수준이라 뭐 업황에 관계없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주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자산 가치 또 수익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보자고 하셨고요.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현대차 관심 한번 갖자고 하셨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좋게 봤는데 느닷없이 또 연비 과장 사건으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 곧바로 좀 반등이 왔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시각 좀 정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연비 과장 광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일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이 장기적일지 단기적일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현대에서 그 즉각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제 보상을 해주고 또 이제 소송도 들어오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러한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이 45조, 40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러한 금전적인 영향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또 사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경쟁력이라든지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데, 이제 과거 도요타 리콜 사건 많이 이제 비교들 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이고, 안전 문제랑 달리 연비 문제는 사실은 연비는 재기 나름이라 보니까 덜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경우에는 대응이 늦었는데 현대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된 원인은 차가 안 팔려서라기보다도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나쁜 이유 때문에 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사실은 뭐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현대차 이야기까지 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